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손가락 반지가 꽉 낀 것 같고 얼굴이 푸석해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아침에 무심코 반복하는 4가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30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신장 기능 저하 사례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당장 큰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아침 습관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하고 결국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이나 고민이 있으셨다면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분이 계십니다. 70세 김정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아침마다 국물 한 그릇 없이는 밥을 드실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김치찌개든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뭐든 상관없이 꼭 국물과 함께 식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평생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리가 퉁퉁 부어서 평소에 신던 신발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았대요. 처음엔 그냥 전날 오래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정수님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죠. 그냥 국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신장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김정수님께 아침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 붓기가 확연히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김정수님은 이제 국물 반 그릇에 물 한 컵이 훨씬 더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채널은 계속해서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 건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빈속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 의식처럼 여기시죠. 그런데 이 공복 커피가 신장에는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빈속일 때는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인데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결국 신장이 손상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영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드셨어요. 그게 3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는데 어느 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온 거예요. 단백뇨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박영호님은 그때부터 아침 커피를 끊고 식사 후 30분 뒤에 연한 커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침 커피를 드신다면 꼭 식사 30분 이후로 미루시고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이라서 아침에 마신 커피가 저녁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혹시 아침 커피 마신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짠 국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 국물 한 그릇에 들어간 나트륨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고하는데 된장국 한 그릇이 이미 6g이 넘어요. 김치찌개는 더 심하죠.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이걸 걸러내느라 엄청나게 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정수기로 흙탕물을 계속 걸러내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71세 이명수님은 평생을 아침마다 김치찌개나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국물을 두세 그릇씩 드시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명수님은 그때부터 국물을 반 그릇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침 국물을 드신다면 반 그릇만 드시고 김치는 꼭 물에 헹궈서 염분을 빼고 드세요. 멸치 육수나 한약재로 끓인 물도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어떤 국물을 주로 드시나요? 그 국물 속 염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물 부족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을 계속 잃어버립니다. 대략 5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은 이미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커피나 차부터 찾으면 신장은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대한신장학회 보고서를 보면 아침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석은 한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신장 기능까지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예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66세 정미자님은 아침에 물 대신 녹차를 2~3잔 드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물은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드셨죠. 그러다 어느 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에 큰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정미자님은 그때부터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마셔보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되니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아침에 물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커피나 차부터 찾으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신장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단식과 아침 약 복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너무 긴 공복 상태는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신장으로 몰려들거든요. 게다가 공복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공복에 진통제를 복용하면 신장 손상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약 성분이 위에서 바로 흡수되면서 신장의 독성으로 작용하는 거죠. 76세 안정호님은 아침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공복에 드셨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안정호님은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계세요. 만약 아침 식사 후에 약을 드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침 약을 드신다면 꼭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소량이라도 아침을 드시고 약을 복용하세요. 무리한 단식도 신장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주니 6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아침마다 공복에 약을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만 봐도 신장을 지키려면 아침 루틴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게 분명해지죠. 이제는 이 4가지를 어떻게 대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상 후 30분은 신장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황금 타임입니다. 이 시간대에 신장은 수분 흡수와 노폐물 배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밤새 쌓인 독소들을 배출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종일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찬물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200ml 정도의 물을 5분 이상 나눠서 조금씩 마셔보세요. 한 모금 마시고 3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마시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물이 체내에 천천히 흡수되면서 신장이 무리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하체 순환이 좋아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돼요.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첫물을 어떻게 드시나요?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 식단도 저염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는 대신 다시마나 무, 버섯 같은 천연 재료로 맛을 내보세요. 다시마는 특히 천연 감칠맛이 풍부해서 소금 없이도 국물이 깊은 맛을 냅니다. 물을 넣고 푹 끓이면 단맛이 우러나면서 간을 거의 하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시판 육수팩은 편하긴 하지만 화학 조미료와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팩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포함된 경우도 많아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천연 재료로 직접 육수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국은 맑게 끓이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빼고 드세요. 혹시 짠맛을 줄이는 여러분만의 요령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커피를 포기하기 어려우시다면 대체 음료를 찾아보세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신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예로부터 부기를 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뇨작용과 항염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없는 차라고 해서 너무 진하게 끓이시면 안 됩니다. 차 성분도 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연하게 우려서 식후 30분 이후에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맹맹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은은한 맛이 훨씬 좋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침 커피 대신 어떤 음료를 드셔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체중 1kg당 15ml의 수분이 필요해요. 60kg이라면 하루 900ml 정도는 마셔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수분이 조직에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작은 컵에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100ml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죠. 스마트폰 알람을 30분마다 맞춰놓고 물 마실 시간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물을 찾게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스스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 복용 습관을 안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공복약 복용은 위와 신장에 동시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약 성분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고 그대로 혈액에 흡수되면서 신장을 통과할 때 독성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약들은 신장 독성이 강한 편입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성분 확인 없이 장기간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나 관절 건강 제품 중에는 신장에 무리를 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약이나 보조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시고 복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필수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약물 상호작용으로 신장 독성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평소에 어떤 약이나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마지막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망치는 아침 습관 4가지와 그 대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백 커피와 짠 국물, 물 부족, 공복약 복용이라는 잘못된 습관에 따라 매일 아침을 보내면 신장은 소리 없이 손상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염 식단으로 바꾸고 커피와 약은 식후로 미루는 단순한 조정만으로도 신장은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70세 김정수님처럼 석 달 만에 붓기가 빠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결국 투석이라는 무거운 선택지가 다가옵니다. 일주일에 3번씩 4~5시간씩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이 맑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붓기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간처럼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신장은 여러분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든든하게 일해줄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200ml 정도를 5분에 걸쳐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묽어지면서 신장이 숨을 돌리고 하루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잔을 드세요. 커피도 국물도 모두 그 다음입니다. 이 한 잔의 물이 여러분 신장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신장이 튼튼해지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침 습관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해당되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